호남고속철도의 종합운영계획안에서 광주역 진입이 빠져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서대전역은 정차역으로 추가돼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차기 당권주자들이 광주 MBC가 주최한 첫 TV토론에서 당내 경선에서 보기 드문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TF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광주시가 논란이 됐던 당사자들을 모두 빼고 진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휴식을 마치고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를 향했습니다. 김기태 감독의 얘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3월에 개통하는 호남고속철도가 광주에겐 서지 않을 것 같다고 며칠 전에 보도해드렸는데 코레일이 정부에 제출한 계획안에서 이 같은 사실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광주역 진입을 요구해온 광주시는 입장이 난처해졌고 이용자들의 불편과 반발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입니다. 국토부가 처음으로 공개한 호남 KTX 종합운영 계획안에는 광주역 진입이 제외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3월 새로 개통되는 호남고속철은 용산역을 출발해 충북 오송을 거쳐 광주 송정역에서만 정차하게 됩니다. 지난 6일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토부에 넘긴 코레일 측은 광주역 진입이 비효율적이고 안전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바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서대전역 경유안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지자체들과 함께 국토부 회의에 참석한 광주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광주역 진입이 포함되지 않은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광주역 KTX 진입을 요구해왔습니다만 정부 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아서 재차 진입해 줄 걸 요청을 했고요. 이 밖에도 처음 공개된 계획안에는 운임을 현재 38,600원에서 46,800원으로 올린다는 내용과 기존에 하루 평균 20회 정도 왕복하던 열차를 3, 40분에 한 대꼴, 왕복 30회 정도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통을 앞두고 승인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뚜껑을 연 계획안에 광주역 진입이 제외돼 있어 상당한 논란과 갈등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반면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방안은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호남고속철도의 시간 단축 효과는 반감됩니다. 결국 대전의 요구를 반영하느라 광주가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이어서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레일이 이번에 제시한 계획안에 따르면 이 안이 확정될 경우 호남고속철 노선이 대전 부근으로 와서는 동쪽으로 크게 휘어집니다. 서울에서 충북 오송을 거쳐 직선으로 뻗어나가던 노선이 기존 선로를 이용해 서대전역을 들렀다. 역시 기존 선로를 이용해 익산역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코레일은 전체 호남고속철 운행 편수 가운데 20% 정도를 이 노선으로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남고속철도를 저속철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하기 어렵다. 호남고 시도민의 연망에 배치된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문제는 이 경우 오송에서 익산까지 우회하는 150km 구간은 호남고속철 전용 선로가 아닌 기존 선로를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럴 경우 소요 시간은 45분이 더 늘어나고 서울 용산역에서 광주까지 2시간 18분이 걸리게 돼 결국 호남고속철 개통으로 인한 단축 효과가 기존 66분에서 21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원래는 계획에 없던 서대전역 경유가 포함된 데 대해 코레일은 호남고속철 이용객의 30% 정도가 대전 지역에서 승하차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용객 요구도 있는데다 수익성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논리 이대로라면 KTX 광주역 진입을 건의해온 광주시 요구만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광주시와 대전시의 요구 중 대전시의 요구만 받아들여진 데 대한 지역 간 자존심의 문제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코레일이 신청한 호남고속철도 종합운영계획은 한 달 정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초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TF팀에 논란이 됐던 당사자들이 모두 빠졌습니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TF팀 1차 회의를 열고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버스 조합과 운송업체 측 그리고 당초 문제를 제기한 이병훈 노무사를 모두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준공영제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 후보들이
처음으로 생방송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문재인, 박지원 후보가 날선 공방을 주고받은 가운데 이인영 후보는 세대 교체를 역설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경선에서 빅토로 불리는 문재인, 박지원 후보가 토론 초반부터 날카로운 공방을 이어갑니다. 문 후보께서 당대표 되면은 대권 후보 포기하시겠습니까? 저는 다음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은 당내 경선임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는 한치의 물러섬이 없습니다. 전행할 것 같아. 그래서 제왕적 대표가 될 것 같아. 이런 걱정들이 당원들 사이에 많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너무 느슨하기 때문에 당을 꽉 장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파와 지역주의 청산을 외쳐온 이인영 후보는 두 후보의 약점을 차례로 정조준했습니다. 친노가 계파로 존재하고 또 그 계파의 패권을 휘두른다. 이런 것에 대한 그 비판 의식이 깔려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친노가 계파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인지 지역의 할거구도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또 그런 것에 입각한 경선 행보를 하시는 모습이 등장하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걱정이 심화되었습니다. 새 후보는 호남 정치의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놨습니다. 호남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비호남 지역에서도 이기는 당을 만들어야 총선 승리, 정권 교체 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세대 교체 길을 먼저 열어주십시오. 그걸 통해서 광주의 정신, 5.18의 정신, 김대중의 정신 이것을 앞장서서 실천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호남도 비호남도 뭉치는 길이지 왜 자꾸 호남을 갈라내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차기 당권 주자들은 오는 18일에 치러지는 광주 전남 대의원 대회에서 다시 한번 각자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TV 토론도 뜨거웠습니다만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새 후보들의 장외 대결도 치열했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TV 토론의 일정에 맞춰 광주에서 토크 콘서트를 가진 문재인 후보는 위기에 빠진 새정치민주연합에 강력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당의 변화는 호남의 지지 없인 불가능하다며 전면에 나서 책임지고 당을 이끌 수 있는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사람이 당의 간판이 되고 얼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두 후보는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본선 진출 이후 광주를 두 번째로 찾은 이인영 후보는 계파주의와 지역주의로 망가진 당을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으로 되돌리겠다며 세대 교체론을 호소했습니다. 저희 막 지금 TV 토론 끝나가지고 그래도 잠깐 시민들 인사드리고 가려고 왔습니다. 네, 좋은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전날 전남 방문에 이어 광주를 찾은 박지원 후보는 시장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 등 친화력을 발휘하며 광주의 선택을 강조했습니다. 저 텔레비전 많이 봤어요.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희망을 가지고 삽시다. 호남의 지지가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새 후보들의 장외 대결 역시 팽팽하게 전개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휴식을 마치고 내일 일본 전지 훈련에 나섭니다. 기아는 3월 4일까지 일본 오키나와에 스프링 캠프를 차리고 차력 훈련과 전술 훈련을 진행하는 한편 훈련 막바지에는 연습 게임을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힐 예정입니다. 올해 기아 타이거즈는 가을 야구에 갈 수 있을까요? 새 지휘봉을 잡은 김기태 감독을 김낙곤 취재부장이 만나봤습니다. 경기장 어떻게 보면 어떠세요? 좋죠. 이게 보면은 그전에 어렸을 때 뛰던 야구장 그때도 좋아 보였지만 새로운 야구장 이 정도면 뭐 메이저급이고 좋죠. 이제 여기에 맞게끔 또 관중 꽉꽉 차게끔 만들어야죠 이게. 팬들이 가장 궁금한 건 종전에 국보급 투수 선동열 투수가 지휘봉을 잡았죠. 예.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우리 광주가 낳은 국보급 타자 김기태 선수가 지휘봉을 잡아서 과연 김기태 야구는 어떤 색깔일까? 그걸 가장 궁금해하거든요. 어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보다는 나부터서도 나라도 남이 다 나라도라는 마음을 한 사람씩 가진
조직이 강해진 조직이지 나 하나쯤이 하면 그 하나쯤이란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조직은 약해지는 조직이기 때문에 똑같은 누구누구 선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저 선수가 활동하려는. 그러면은 그라운드 안에서는 똑같은 직분이죠, 이게. 누구를 가장 두려워해야 되냐면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선수를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 이거죠. 시인들이나 젊은 선수들이 저 선수가 베테랑 누구다. 어떠한 선수 지켜보고 있는데 과연 그 대스타 선수들이 저 젊은 어린 친구들이 봤을 때 역시 저렇게 하니까 좋다고 평가를 할 것인가. 자기 자신이 즐거워하지 않고 간절하지 않는 경기 팬들도 즐거워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잘하는 거고 가장 좋은 게 야구인데 그러면서 수입을 버는 건데 그걸 하기 싫다고 하는 것은 하기 싫다는 거 하라는 것은 그것은 저는 절대 반대예요. 하기 싫다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훌륭한 선수이기 때문에 또 팀의 에이스고 나라를 대표하는 에이스답게 또 모든 지나간 일은 빨리 있고 또 에이스에 걸맞게 본인도 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를 또 알고 있으리라 믿고 그 메이저 경험이라든지 또 몇 년 전에 퍼펙트 게임도 했으니까는 어떤 게임 운영하는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정적이지 않나. 우리 또 강한울 선수도 또 잘하고 또 어린 친구들 박찬호라든지 그 친구도 잘하고 있더라고요. 잘하더라고 보니까요. 팬들이 성적 기대하지 않는다. 어떻게 재밌냐고 보여줄 거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어떻게? 글쎄요, 그게 상당히 좀 어려운 그건데,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한다는데, 글쎄, 쉽게 안 지고, 쉽게 안 지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저희 모든 자원들의 해서, 하여튼, 달라졌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잘하는구나. 이런 말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니까요. 타자든지, 투수든지, 모든 야구에 보여줄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보여준다는 것은 상황이 아직 안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야구라는 것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근성 있는 야구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